도성에서는 괴질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청수연을 비롯한 충청도와 전라도,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임금은 현재의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잡고 주무르고 있는 좌상소행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임금은 감진어사를 청수연으로 급파했으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좌상에게 돈을 대어주고 있는 박준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비밀리에 어명을 내렸다. 박준기와 현감, 그리고 소해에 대항하여 한낱 노비였던 태영이 어떻게 거대 세력과 맞짱 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나리, 어디 가시나? 빚은 갚으셔야지. 사채업자의 음산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쫓기는 자는 허순이다. 의원 허순은 도박에 빠져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허순은 달아나려 했지만 골목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허 의원, 공경에 처하신 것 같군요. 박준기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소.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지. 허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박준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오. 의수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거지. 다음 날 허수는 박준기의 은신처에서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수상한 약재들이 놓여 있었다. 이걸로 괴질을 만들 거요. 큰 돈을 끌고 모으는 거지. 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건 살인이에요. 박준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선택은 당신 몫이오. 이걸 하거나 아니면 사채업자들과 마주하거나. 허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들었다. 그의 양심과 생존 본능이 충돌했다. 이어서 박준기는 수아 조방에게 말했다. 전국의 약재들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사오너라. 그리고 괴질이 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 조만간 값이 몇 배로 뛸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조방은 약재상들을 찾아다니며 대량으로 약재를 매입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에 약재상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보시오, 조 선생. 왜 이리 많은 양을 사시는 거요? 곧 알게 될 거요. 지금은 그저 재고를 다 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도성에 괴질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박준기는 저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때가 왔도다. 약재 값을 10배로 올려라. 그의 명령에 따라 약재 가격이 치솟았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약재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박준기의 계략이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백성들의 공포와 고통 위에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고 있었다. 한편 박준기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허순, 이리와 보게. 이번엔 만수삼 씨앗을 파는 척하게. 청수연 현감을 주선으로 해서 홍씨를 통해 백성들의 돈을 받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않나? 허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양심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자네는 이제 괴질 사건의 주범이 됐으니 내 말을 따라야 할 거야. 박준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났다. 그 후에 허수는 백성들의 돈을 받아 박준기에게 주었으며 박준기는 도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은신처에 감금했다. 허수는 어두컴컴한 방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손과 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박준기는 허순을 위협했다. 네가 입을 열면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한편 청수연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준기의 탐욕이 만든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자가 너무 높아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한 농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사채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규칙은 규칙이요. 갚지 못하면 땅을 내놓으시지. 만수삼 사기로 시작된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현감의 주선으로 만수삼을 산 백성들은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박준기의 고리대금업에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한편 만석과 승희는 사기꾼 허순을 잡기 위해 도박판에 잠입했다. 하지만 현감의 계략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젠장, 놓쳤어. 승희가 이를 갈며 말했다. 태영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승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운영하는 추노꾼들을 이용해보자. 도박판과 허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영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가뭄에도 잘 자라는 노예를 집집마다 보급해 주었다. 이걸로 끼니라도 해결하세요. 태영이 한 노파에게 노예 씨앗을 건네며 말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마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지만 태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해 땅과 집을 빼앗기는 백성들이 늘어갔다. 청수연은 서서히 박준기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승희의 추노꾼 중 하나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허순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감진어사는 광군들을 동원했다. 광군들은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은 마침내 허순이 숨어있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박준기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다. 광군들과 박준기의 부하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들은 광군에 의해 제압당했다. 허순이 소리쳤다. 내가 모든 걸 고백하겠소. 사실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소. 허순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들은 허순을 체포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커다란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본 방송은 JPBC 토요일 10시 30분에 상영됩니다.